임신 6개월 차였던 아내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배를 가렸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늦은 밤 11시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계산대 앞에 서서 지친 표정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으로서 만류했을 텐데 아내는 출산 전까지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남편은 가끔 퇴근길에 들러 아내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한적했습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집어들고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나갔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간혹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편의점 유리창에 반사되어 실내를 비추었습니다. 아내는 계산대 뒤에서 다음날 태교 교실에서 배울 내용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여성 손님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 그리고 성급한 발걸음이 평범한 손님과는 달랐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짧은 머리를 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담배 진열대로 향했죠. 그 여성은 담배 진열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담배 2갑을 집어들며 계산대로 다가왔죠. 아내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지만 여성의 첫마디에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야, 계산 빨리 해. 손 느려 터졌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멈칫했지만 곧 직업의식을 갖고 담배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되었죠. 얼마냐? 잔돈 확실히 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얼떨결에 계산을 시작했죠. 여성은 계산 도중에도 연신 반말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한 남학생은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다가 상황을 보고 잠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편의점 뒤편 진열대에서 한 사람이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바로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 들렀다가 뜻밖의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죠. 남편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에 더해 이런 무례한 대우를 받으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여성 손님은 아내의 배를 흘끔 보더니 코웃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죠.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가능한 한빨리 계산을 마치고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여성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카드를 던지듯 올려놓는 모습에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은 진열대 사이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안전하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아내의 배를 흘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죠.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결제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성의 모욕적인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휴, 뱃속에 뭐 들었나 보지. 그래서 이렇게 멍청한 거야?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고 있었죠. 주변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여성은 아내의 당혹감을 즐기기라도 하듯 비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임산부 주제에 계산도 못하고 앉았네.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함이 느껴졌죠. 계산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떨리고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당찬 성격이었지만 임신 이후 감정 기복이 심해진 데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아 평소처럼 대응하지 못했죠.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계산대 뒤편 진열대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내 남편이었죠. 그는 천천히 카드 단말기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여성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놀랐지만 여전히 도도한 표정을 유지했죠. 여성은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줄 서서 기다리세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침착했죠. 여성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등장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몰려왔죠. 남편의 시선은 오직 여성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하게 편의점 안을 울렸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이제 남편의 말 한마디가 이 상황의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불안한 듯 출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베고 있죠. 남편의 말에 편의점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죠. 여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녹음이 다 되었고요.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그 기세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죠.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냥 농담이었죠.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 내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금속 배지, 바로 형사증이었죠. 그는 형사증을 펼쳐 여성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사팀입니다. 모욕죄, 성희롱, 장애인 비하성 발언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은 불안하게 형사증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경찰이셨으면 먼저 말이라도. 남편은 그녀의 말을 자르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셨어야죠.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성을 향했습니다. 이제 보니 주변 손님들까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그들도 모두 이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담배와 카드를 황급히 집어들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음 행동을 취하고 있었죠.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 민원인 1명 보호 조치 요청합니다. 현장 모욕 및 혐오 발언 확인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아닌 한 명의 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장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22길 소망 편의점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죠. 결국 그녀는 문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강한 인상과 날카로운 말투로 무장했던 여성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편의점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붉고 푸른 불빛이 편의점 내부를 비추었죠. 여성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며 앉아서 쉬라고 말했죠. 아내의 안색이 창백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여전히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아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이제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내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아내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 따뜻한 말에 아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 2명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성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모든 기세가 꺾인 채 그저 경찰의 안내에 따를 뿐이었죠. 경찰 한 명이 남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사님, 오늘은 근무 중이 아니신데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죠. 아내가 일하는 곳에 들른 겁니다. 경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성은 경찰과 함께 편의점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성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직업적인 냉정함도 깃들어 있었죠. 경찰차가 떠난 후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죠. 오늘은 내가 대신 일할게. 집에 가서 쉬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진정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죠. 남편은 아내의 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괜찮아? 아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죠. 네, 아이는 괜찮아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상황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고 권했죠. 결국 아내는 주인의 배려로 그날 일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집에 돌아온 부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아내 앞에 내려놓았죠. 창밖으로는 늦은 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의 손길에는 위로와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시간에 편의점에 있었어요? 남편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죠. 퇴근하고 당신이 걱정돼서 들렀어요.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씨가 고마웠죠.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죠. 내일 지구대에 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겁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거예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일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묵인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됩니다. 특히 당신처럼 임신한 여성들이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형사로서의 직업의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죠.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 말에 남편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의 강인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부부는 함께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경찰들이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인 남편이 직접 겪은 일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죠. 담당 경찰은 부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진상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했죠. 여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신고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증거 부족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와 여러 목격자가 있어 상황이 달랐죠. 아내는 담당 경찰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위로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담당 경찰은 녹음 파일과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상 여성은 모욕죄로 정식 입건되었죠. 지구대를 나서면서 아내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죠.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며칠이 지난 후 아내는 태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노트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열려 있었죠. 남편은 아내를 보자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의 일부가 담긴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제목은 형사 남편 편의점 모욕 진상 응징 사건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죠. 동영상에는 남편이 형사증을 보여주는 장면과 진상 여성이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편의점에 있던 한 대학생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였죠. 댓글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임산부를 모욕한 여성을 비난하고 남편의 행동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죠. 아내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죠.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로서 이런 방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죠. 심지어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죠. 남편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상사는 오히려 임산부인 아내를 보호한 행동을 칭찬했죠. 한편 진상 여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동영상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었죠. 임신한 여성을 포함해 여러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말, 부부는 조용히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갑질 문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들의 사건도 짧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띄었죠. 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갑질, 이제는 멈춰야 할 때. 기사는 그들의 사건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죠.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남편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죠. 다음 주 초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진상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여성은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합의에 부정적이었지만 남편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남편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결국 부부는 조건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진상 여성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전액을 서비스업 종사자 권익보호단체에 기부한다는 조건이었죠. 또한 여성은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업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상 여성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죠.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아내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처음에는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소중한 경험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죠. 한 달 후 아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출산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편의점 주인과 단골 손님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했죠. 그 중에는 동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부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남편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큰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힘든 시간은 이제 더 강한 가족의 유대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상 여성이 기부한 합의금으로 시작된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어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법안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명확히 규제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안고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문득 아내에게 물었죠.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적 변화의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였죠. 부부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부부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번째 공식 포럼에 연사로 초청된 것이었죠. 아내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남편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포럼 당일 대형 컨퍼런스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모여 있었죠. 아내가 단상에 올라갔을 때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편의점에서 겪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아내의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임신한 여성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부당한 대우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죠. 또 다른 편의점 직원은 최근 직장 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포럼을 계기로 부부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남편은 형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자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복귀한 직장에서 직원 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진상 여성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비스업 종사자 권익 옹호자로 변모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부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죠.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안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고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죠.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부부를 직접 언급하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년 후 부부는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어느덧 걸음마를 떼고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죠. 어느 주말 오후 가족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아내가 예전에 일했던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이제 모든 고객과 직원이 존중받는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임신한 직원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죠.
아내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없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는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